네, 이번 주 발표를 맡은 컨버전스 UI 맡은 이진거원입니다. 이번 제가 선정한 주제는요, 웹맵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웹맵을 말씀드리면, 웹맵 서비스는 웹에서 GIS를 구현해서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GIS 같은 경우에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약자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맵, 네이버맵, 다음맵, 빅맵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GIS 현황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요, 이게 워낙 다학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공학이나 지질학 이런 쪽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국내외에서도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관공서 쪽에서도 웹 지도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으로서 데스크탑에서 스마트폰까지 요새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이에 사용되는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특히 웹 같은 경우에 그 개방성으로 인해서 많은 웹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가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GIS 쪽의 최근 이슈들을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공간정보의 정확도 뭐 이렇게 있는데, 먼저 공간정보 정확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의 정확도 같은 경우 애플의 이번에 그 뭐 부실 지도라고 해서 그런 지도 이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지도 데이터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에 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제 지도 데이터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오픈스트리트맵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료로 전 세계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다운받는 데이터가 23기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지오코드라는 다차원의 인덱스 체계를 가지고 있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방대하다는 특성이 있어서 굉장히 핸들링하기가 쉽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오코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주소를 GPS 좌표로 변환하는 거고, 리버스 지오코딩은 GPS 좌표를 주소로 변환하는 그런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다음, 데이터의 시각화 및 통합이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어쨌든 지도는 시각화를 해야만 됩니다. 시각화를 해서 사용자에게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의 유기적인 통합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이버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합성이 돼서 그 데이터를 사용자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이런 예제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GIS 연구 모임에서 지금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이거는 인구 밀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GIS, 인터넷 GIS로 GIS 쪽에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 뭐 인터넷에서의 지리 정보의 접근과 검색을 위한 기술들이 계속 등장하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과거 폐쇄적이던 GIS 데이터가 대중에게도 공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연구가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도 데이터 같은 경우에 보다 더 편리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GIS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간 GIS, 3차원 GIS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 기존의 그 2차 평면에 있는 GIS를 이제 3차원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 연구가 계속 선행되고 있고요. 그 2차 평면상의 데이터를 이제 GIS 자료형을 3차원으로 확장시켜서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뭐 대기과학이나 지하 매설물 관리 같은 뭐 3차 자료의 저장과 분석을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들고 온 이유가, 우리 AU 팀에서도 이런 인터페이스나 그리고 뭐 다른 새로운 웹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리뷰해보고자 제가 이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웹 GIS의 세대별로 제가 분류를 잠깐 했습니다. 이렇게 딱 선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분류 정도가 되겠다라고 제가 임의로 선정한 거고요. 먼저 크게 보면 저는 총 5 정도의 세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한 4세대 바로 직전 한 요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세대를 보시면 고정 이미지를 이용한 단순 지도 형태입니다. 특징이라고 보자면 이제 고정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단순 지도 서비스고요. 그리고 뭐 사용자 인터랙션에 대한 그런 반응 같은 건 없고, 그냥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 보자면 구현이 매우 쉽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단점을 보자면 다른 지역을 보고 싶을 때 볼 때마다 이미지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기술 방식은 아주 단순하고 실제로 쓰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이미지인데 이거를 넘기려고 할 때 이런 인터랙션 자체는 아예 없습니다. 넘기려면 눌러야 됩니다. 이미지를 새로 불러오고 또 새로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하는 역할은 그 좌표에 맞춰서 다음 지도를 불러라 라는 그런 고차원적인 인터랙션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인터랙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날씨 쪽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인터랙션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아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2세대 부분입니다. 2세대 같은 경우에 브라우저의 플러그인을 이용한 지도가 굉장히 많이 성행을 했었는데요. 특징이 있다면 이제 그런 구현이나 그런 부분들이 사용성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었고 이런 인터랙티브한 인터페이스도 점차 적용이 되고 그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보자면 이제 플러그인을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기술 방식은 이제 웹 플러그인을 불러와서 사용자에게 설치하게끔 하는 방식이고 웹 기술 같은 경우에 자바 애플릿이나 액티브엑스 그런 형태의 기술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 지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 접근이 안 됩니다. 익스플로러로 접근을 하면 설치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지금 3세대 정도의 지도가 지금 나왔는데요. 제가 3세대로 생각하는 지도는 AJAX를 이용한 그 지도를 3세대로 생각하고 있고 그 리아 기반의 웹 지도를 얘기합니다. 기술 방식은 타일드 이미지 방식의 이미지를 동적으로 서버에서 요청을 해서 2차원 그리드에다가 채워서 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 계층에 있는 이미지를 동적으로 합성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보시면 이제 네이버 지도 보시면 이제 기본 지도 위에 교통 정보를 추가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된 웹 기술을 보면 AJAX를 이용한 비동기로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처리하고 동적으로 이미지나 데이터를 받아 사용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캔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차트를 그리거나 할 때 이용이 되고 있고요. SVG 같은 경우에 정적 이미지 지도 위에다가 동적 요소들을 추가할 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AJAX 지도를 보시면 지금 제가 콘솔 창을 잠깐 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로 간다 라고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보이시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SVG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했을 경우에 지금 이 SVG 영역을 새로 그리는 형태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이 좌표 체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아 기반의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플렉스로 구현된 지금 지도고요. 지금 이런 형태로 사용성이 뭐 나쁘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단점을 꼽자면 이제 애플 디바이스 쪽에서는 사용이 정말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AJAX 그 지도 같은 경우에 지금 네이버의 지도 서비스 개발팀의 신홍철 님께서 써놓으신 글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네이버 지도를 구현하는 방법,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일링 방식의 지도를 제가 프로토타입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기 보시면 JSP들에 제가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마크업은 아주 단순하고 이제 웹이라고 해서 메시지 선언해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제 엘리멘트 자체들을 고정된 엘리멘트를 가지고 있고 그 배열 안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다시 쓰고 뭐 그런 형태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에다가 이미지 자체를 올리면 바로 구글 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X 인덱스, Y 인덱스, 그리고 Z축만 추가를 하면 줌 관련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미지를 보시면 구글 맵에 이미지가 다 저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소를 보시면 여기 X 시퀀스, Y 시퀀스, 그리고 Z 시퀀스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바꾸면 다른 이미지를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바꾸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Z축은 줌 영역입니다. Z축이 줄어들수록 더 넓은 영역을 보여주고요. Z축이 커질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소를 써놨는데 이제 나중에 혹시 그런 로직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궁금하시면 이걸 참고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 4세대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구현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캔버스나 뭐 지금 SVG나 CSS3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뭐 데이터 통신은 GeoJSON이라는 형태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캔버스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 지도가 원래는 컬러 지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형태로 컬러 지도인데 캔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필터링 시켜가지고 지금 그레이스케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응용을 하게 되면은 제가 잠깐 이쪽에도 추가를 해놨는데요. 캔버스를 통해서 이미지 필터링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게끔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브라이튼, 스레소드 이런 식으로 이미지 자체를 이제 필터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캔버스로 지도 위에다가 실제로 오브젝트나 그런 라인들을 실제로 그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거는 캔버스로 그려져 있습니다. 캔버스의 이제 장점으로 보자면 이제 그런 속도나 이런 부분에 그런 픽셀 단위의 데이터 핸들링이 굉장히 괜찮은데 이제 이거에 대한 선택, 객체 선택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이제 지도를 구현하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에 그런 형태를 실질적으로 SVG로 구현했을 때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런 벡터 라인들이 지금 다 SVG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축소했을 때 그거에 따른 스케일링 맞춰서 확대 축소가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따로 두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뭐 보이고 숨기고를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SS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메 트랜슬레이트나 스케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꽤 빠른 속도의 그런 핸들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웹인데 모바일에서도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인데 나중에 모바일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이제 그 JS 데이터 업계에서 표준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 다이너믹 JS 파일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웹에서도 불러다가 쓸 수 있는 형태로도 많이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eoJSON 같은 경우에 그 JSON에 기반한 공간 데이터 교환 포맷인데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지오메트리가 이제 위상 좌표를 기반한 그런 데이터를 얘기하는데 뭐 라인 스트링이나 폴리곤, 뭐 포인트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5세대인데요. 이제 제가 캡처하는 단이 맞네요.
지금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바이너리 리더를 봤는데요. I 쪽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파이어폭스에서 지금 그 바이너리 파일을 읽어다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그린 겁니다. 뭐 추가적으로 읽을 거를 제가 추가를 해놨는데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바이너리를 읽기 위한 노력들이 살짝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추가를 해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세대인데요. 5세대부터는 이제 3D 기술을 이용한 3차원 지도 서비스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Y의 2차원 좌표계에서 Z를 포함하는 3차원의 지도를 얘기하고요. 사용된 기술은 맵GL이라고 하는데, 맵GL은 웹GL 기술을 이용을 해서 만든 웹GL이라는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 그리고 또 위치 기반한 서비스, LBS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좀 더 이제 서로 융합돼서 좀 더 괜찮은 서비스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치 기반 서비스들은 HTML5의 지오로케이션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3D 방식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웹GL 어스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타일링 방식의 지도를 웹에서 3D로 볼 수 있게끔 지금 구현이 돼서 연구가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뭐 다른 플러그인 그런 거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오로지 이제 웹GL만으로만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확대 축소도 다 가능하고, 이제 그런 위상 관계에 따라서 이미지를 불러오고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사이트 가시면 소스 코드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의 엔글로브라는 건데요. 이 같은 경우에 플러그인이 필요한 3D 지도입니다. 깔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엔글로브는 네이버 맵에 가시면 오른쪽 상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려면 플러그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2D 방식의 차세대 지도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맵GL을 사용해보세요라는 그거 있는데, 이거를 사용해보게 하시면 네, 로드 중입니다. 이쪽 라벨을 자세히 보시면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기존 방식 같은 경우에 이미 위에다가 라벨링을 다 하기 때문에 이런 위에 있는 라벨들을 뭐 동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이걸 맵GL을 이용을 해서 라벨링 자체도 동적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좀 더 뭐 이런 악셀레이션이나 다른 사용성 같은 걸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2D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 서비스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웹 기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왔고요. 제가 이제 이걸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얘네들이 웹 기술, HTML5 기술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서비스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JS 특성상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시각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랙티브한 UI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커지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효과적이고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연구는 GIS 쪽에서 선행되어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혹시 우리가 뭐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제가 있었는데 지금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안 나오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아주 큰 대용량 이미지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툴로서 사용을 하는 예정이고요. 나중에 제가 이거를 링크를 수정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주 큰 이미지, 뭐 보시면 네이버에도 옛날 뉴스 같은 거 서비스를 제공을 플렉스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웹에서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Y 탔네. 맞나? 네, 아닙니다. 줌미팅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북 서비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뭐 대용량 이미지들을, 뭐 예를 들면 달 탐사 지도를 본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보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타일링 방식을 이제 좀 더 활용한 경우가 이런 지도자를 확대해서 볼 수 있고, 이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내비게이터 자체를 특수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에 이제 지금 전 세계 커버리지를 하는 그런 내비게이터나 인터페이스를 만든다고 할 때 이런 형태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야, 좀 비디는?